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렉투스팀의 정재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 수시 설명회, 그 중에서도 구술 면접에 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술 면접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시행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술 면접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고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내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첫 번째가 구술 면접 평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항목을 제일 앞으로 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술 면접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가 바로 이제 평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술 면접인 단순히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겠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대학에서 뽑는다. 그 자체가 이미 성립하기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술 면접도 시험이라는 측면을, 구술 면접 또한 시험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시험이라면 당연히 평가 기준이 합당하고 논리적인 평가 기준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논리적인 합당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가 기준은 대학별로 조금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크게 네 가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첫 번째 인성, 두 번째 지성, 세 번째 적성, 그리고 네 번째 잠재력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성이라고 하는 저 부분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사실은 기존의 모든 평가들이 전부 다 지성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논술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모든 측면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구술 면접에서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성과 적성과 잠재력이죠. 기존의 어떤 시험에서도 대응할 수 없었던 그리고 평가할 수 없던 그런 항목입니다. 여러분 대학 입장에서는 구술 면접이라는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평가 방식일 것입니다.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요.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술 면접을 이렇게 늘려가는 이유는 간단하겠죠. 진짜로 그 학생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 학생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걸 평가를 받고 있을 때, 구술 면접을 하고 있을 때 말을 잘해야지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저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장점이 단순한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술 면접을 훈련할 때는 꼭 내가 말 잘해요 라는 그것보다는 저는 이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는 아주 인품도 훌륭해요 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그 시험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이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고요. 자, 여러분 자 보시면 첫 번째는 제시문 문제 기반형 면접입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구술이라고 이렇게 짧게 부르는 경우가 훨씬 많죠. 여러분 구술의 대조는 뭐겠습니까? 논술입니다. 여러분 논술은 글로써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술이라면 당연히 말로써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와 구술 문제는 그 구조가 동일한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지금 구술 문제가 사실은 워낙 샘플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에 있는 논술 문제를 가지고 구술을 훈련을 하셔도 상당히 좋은 훈련법이 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이 그 구술 같은 경우에는 유형들이 이제 되게 다양한 편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개별 면접형이 존재하죠. 여러분 개별 면접형은 뭐 간단합니다. 교수님과 내가 1대1로 뭔가를 물어보는 방식 혹은 다대일로 뭔가를 물어보는 이런 방식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집단 토론형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집단 토론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여러분 교대 같은 경우는 집단 토론형을 거의 필수 채택을 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려대가 올해 처음으로 집단 토론형을 도입했지요. 그래서 집단 토론이라고 하는 부분도 대응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개인별 발표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는 개인별 발표형은 쉽게 얘기하자면 프레젠테이션형인 것이죠. 앞에 나가서 무언가를 적어서 발표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훨씬 더 긴장도 더 한 편이겠죠. 그리고 상황 노출형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노출형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의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MMI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그 학생을 노출시킴으로써 그냥 표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심층에 있는 그 학생의 인품, 적성, 지능들을 끌어내는 그런 면접형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제시문 문제 기반형 구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예, 기본적으로 상위권 학교들에서 이제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인 것이죠. 그 상위권 학교들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예, 그리고 교대가 특히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경희대, 예, 그리고 의대, MMI, 예, 그리고 카이스트를 비롯한 예, 과학기술대학교들이 많이 채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 이외에 많은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류 기반형 면접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서류 기반형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서류가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서류는 학생부와 자소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학생부와 자소서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 진짜로 맞아요라고 하는 진위 판단도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 학생부 적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수행을 했었어라는 이런 질문들이 포함되는 경우들이죠. 예, 근데 최근의 경향성은 저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만 채택을 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전부 다 다를 채택을 하는 종합평가형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걸 둘 다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면접의 기본 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표현이 있죠. 예, 당당한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말이죠. 예, 당당하기도 하고 겸손하게 되라. 어떻게 보면 일견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 논술 혹은 구술과 면접 이런 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기본 바탕이 돼야 되겠죠. 상대편에 대해서 상대편이 낸 문제 혹은 상대편이 낸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경청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가 전제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함이 주눅듦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혹은 상대방이 출제했던 문제들을 제가 열심히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성실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강하게 또 주장을 내뱉을 수 있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당당한 겸손함이 가장 출발이 되는 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보면 사실은 적혀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혹은 상식적인 얘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혹은 상식적인 얘기 이런 얘기들을 왜 그렇게 강조를 하냐는 거죠. 학생들이 못하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면 아무것도 아무런 답변, 아주 1차적인 답변, 아주 기초적인 답변들도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고요. 실제로 답변을 한다라고 해도 그 말끝을 흐리거나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은 꼭 인지를 해주시고 계속돼서 연습을 통해서 그냥 몸에 인이 배이도록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입퇴 당시에 적절한 인사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면접관들도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학생이 맨 처음에 면접장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표정을 보이냐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는 분명히 좋은 점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술 면접의 가장 큰 대상 중에 하나가 측정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인성이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이 컨택입니다. 여러분 잘 못합니다. 아이 컨택. 그래서 이 면접관님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째려보는 거 말고요. 시선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저는 지금 당신에게 면접관님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청해 주세요. 라고 이런 신호들을 보여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꼿꼿한 자세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꼿꼿한 자세라고 하는 이제 허리를 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져서요. 그 사람과 이제 말을 못 마주치는 경우가 엄청 많고요. 그리고 발표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발표형 같은 경우도 허리가 이렇게 펴지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있거나 혹은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도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표현이죠.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정확한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말입니다. 개념어라고 하는 걸 잘 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개념어들을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공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12년 동안 공부해왔던 거, 그때 배웠던 거를 한 방에 훅 이렇게 펼쳐버리는 그 장이 바로 구술 면접 시간인데 그걸 하나도 못 펼쳐려고 마치 초등생들만 사용하는 그런 용어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개념어들을 적극적으로 펼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어미 흐리지 않기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어미를 한번 흐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또 힘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말을 못하면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으로 보이기 마련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똑똑한 사람을 칩시다. 그런데 제가 뉴욕에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볼 때는 저는 바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실어낸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한 형식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말을 흐리지 말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말 잘하기, 정확하게 말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또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말 잘하기 여러분 중요합니다.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번드르르하게 하기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말 잘하는 것은 플러스 요인이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말 잘한다라고 해서 서울대 입학한다. 말을 잘한다라고 해서 연세대 입학한다.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 그게 평가 대상인 것인지, 저 말 잘하네? 단순하게 그거는 절대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제일 중요한 거죠. 결론부터 두 갈식으로 말하기.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기의 주장을 먼저 설명해 펼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얘기하기. 주장부터 먼저 말하고 근거를 대기. 이거는 항상 언제나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서류 기반형 면접.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서류라는 것은 자소서와 학생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조금 강하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완전 무결한 서류 분석이라고 조금 강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기의 학생부와 자기의 자소서에 대해서 이해도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조금만 던져보고 딱 한 단계만 더 깊게 들어가면 답변을 해내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일인데 자기가 그 과정을 거쳐서 대학을 가는 것인데 남 일처럼 학생부와 자소서를 분석해 오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와 자소서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해 오셔야 됩니다. 거기는 문장 하나 놓치지 마시고요. 거기 있는 단 하나 놓치지 마시고 어떤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전부 다 답변을 해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이렇게 시키다 보면 많이 훈련을 시키는 학생 같은 경우는 예상 질문지가 20페이지가 넘게 나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예상 질문지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자기도 만들어야 되지만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 친구들이요. 그리고 더불어서 부모님이요. 그리고 선생님이요. 이렇게 힘을 빌리시면 됩니다. 그냥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는 자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여러분 이 그 서류 분석 면접의 모든 면접의 출발점은 자기 소개와 더불어서 지원 동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안 돼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죠. 여러분 대부분의 면접의 출발점이 자기 소개해 보세요라고 하는 출발점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답변을 못하는 학생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꼭 요거는 미리 스크립트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스크립트도 중요한 것은 일관성에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초기에는 맨 처음 면접 초기 출발했을 때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또 반대 얘기를 해요. 앞에서는 저는 A를 지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면접 뒷부분에 가면 저는 not A를 지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에 이 일관성 갖추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미래 연결성이라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적어뒀는데 여러분 이게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미래 연결성 아니 면접에 과거 미래 연결성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앞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과거가 담긴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학생부지요. 그 학생부이고요. 여러분 미래가 무엇입니까? 그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겠다라는 지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어떻게 잘 접목시켜서 얘기를 해주느냐. 나의 과거가 담긴 학생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느냐. 그리고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지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두 개를 보여주는 게 구술 면접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시문 논제 기반형 구술 면접입니다. 여러분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저거 자체가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엄청난 극도의 긴장감에서 저 문제를 풀게 돼 있는데, 일단 그 긴장감 자체 때문에 이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죠. 보통 학생들이 머리가 하얘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상황 자체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문제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 문제 유형을 취하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상위권 학교들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경우는 많죠. 그래서 이런 중첩되는 어려움,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대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대하는 방법은 뭐냐면 정답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술 면접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열린 정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 번만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치고 있는 수능 문제예요. 정답, 해설 넘쳐나지요. 여러분, 인터넷도 조금만 검색해 보세요. 논술 문제예요. 정답, 해설, 예시 답안 넘쳐납니다. 근데 구술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술 문제 중에서 서울대 구술 문제, 고려대 구술 문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제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두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정답을 찾아내는 것, 그 결과치를 찾아내는 것, 요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정답이라고 하는 과정의 정합성,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면접장에서 나오잖아요.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전부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다 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건 뭐라는 걸까요? 정답 자체의 완결성이 아니라 이 과정의 완결성을 묻고 있다는 거죠. 꼭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지금 구술 면접 문제들은 사실 구술 면접 문제라기보다는 거의 토론형 문제입니다. 자기가 먼저 발표를 하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심화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인 경우들이 훨씬 지금은 많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 정답이 아니라 과정의 정합성, 화살 자체를 맞추는 게 아니라 화살이 얼마나 똑바로 날아가는가,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바로 이 구술 면접들에 대해서 대학들이 내놓은 평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끝에 있는 무슨 력이라고 하는 걸 보십시오. 네, 논증력이요. 논리력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 분석력이요. 그게 적혀 있는 제시문들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그 다음에 답변의 설득력과 표현력이요. 얼마나 말을 제대로 하는가,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부분. 그 다음에 사고의 창의력. 그럼 사고의 창의력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유성을 얘기합니다. 내 생각의 고유성. 어떻게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가, 남들과 다른 접근법을 취하는가라는 이런 것이죠. 그리고 상황 대응 능력과 인성,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과 문제들 같은 경우는 수리 문제도 나오고요, 과학 문제도 나오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적어놓은 내용 중에서요, 물론 정합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더 중요한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 엄청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수학 선생님이요, 물리 선생님이요, 화학 선생님이요, 그분들에게 문제를 제가 이렇게 직접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근데 물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물리 2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다. 이 문제는 화학 2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현역 선생님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라는 점을 일단 아주 매우 어렵다, 엄청 어렵다라는 걸 일단 먼저 인지를 하시고 이거 내가 못 푸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답이에요, 정답. 이 자체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우리 이과생들이 좀 특히 심하지 무조건 정답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 이과생들이 사실 구술에 훨씬 더 취약한데요. 무조건 이 정답을 맞추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과정들을 어떻게 밟아나가겠습니까?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지적 여정을 거쳐서 여기에 다다를 것인가 라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과의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나 못 풀었어, 근데 합격했어, 이런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 과정에서, 구술 과정에서 면접관과 면접자 사이에 이 상호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밟아나가는 과정, 그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출문제는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만 기출문제 그 자체를 푸는 것보다는 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밟아나갔나, 여기에 훨씬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과생들 무조건 정답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과생들도 이제 과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구술 면접 대비 스케줄. 사실은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우리 학생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곧 이제 구평 오고, 그죠? 곧 이제 실제로 그 시험을 봐야 되죠. 그런데 저는 뭐 흔히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일찍 하면 할수록 좋다, 당연히. 하지만 시간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준비하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또 당연한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를 나눠서요. 여러분 제시문 기반형 구술이라면 여름방학 때, 추석 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짚는 거랑 짚지 않는 거랑 엄청나게 큰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 기반형이라면 사람들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여름방학 이후에 실제로 발표하고 나서 준비를 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취약해. 저는 정말 발발 떨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라는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구술형이라면 미리 준비하자. 근데 구술형이 아니라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술 면접 실전 준비입니다. 뭐 흔히들 말하는 팁이겠죠. 여러분 모의 구술 면접 20회 이상 꼭 하십시오.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 모의 면접 엄청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구술을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국영수, 사탐, 과탐 잘 안 늘잖아요. 그죠? 뭐 한 달 공부한다고 해서 수학 성적이 급상승하는 경우, 영어 성적이 급상승하는 경우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또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도 한 달 한 달 해서 확 늘었어요. 이런 경우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근데 구술은요. 구술은 정말로 확 늡니다. 정말로 확 늡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면 첫날에는 전부 다 발발발 떨고요. 아무 말도 못 하고요. 아이 컨택도 못 하고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자세도 못 갖추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이틀만 지나면 전부 달변가가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제일 빨리 는데요. 말을 하는 게요. 여러분 구술 면접 20회 하시면 100% 장담하겠습니다. 꼭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하겠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여러 번, 꼭 여러 번. 다만 그걸 준비를 할 때도 조금 요령 있게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에게요. 그렇죠? 여러 사람에게. 스스로 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하면 처음에 카메라 켜놓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보고 있고 저 혼자서 카메라, 내 핸드폰 카메라랑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얘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그럼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오디오 켜놓고 처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카메라 켜놓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친구 앞에서, 그 다음에 부모님 앞에서, 그 다음에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 아빠, 엄마한테 부탁했어요. 아빠, 엄마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미리 요청을 해둬야죠. 저를 압박해 주세요. 학생부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을 뽑아내서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특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서로 상처 안 주려고 좋은 질문들만 막 하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답변하면 정말 답변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할 턱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상대편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인 사항들을 요구하세요.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을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예상 질문지 이건데요. 요거 없는 거 질문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여러분 꼭 20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녹음과 촬영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학교와 다른 종류의 문제 확인할 것. 이것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학교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연세대 문제, 고려대 문제, 경희대 문제, 이거 꼭 풀어보십시오. 내가 서울대를 지원했어요. 근데 저는 이과를 지원했어요. 그럼 카이스트 문제 꼭 풀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구술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중에 보면 구술 면접 모의고사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훈련을 하려면 내가 치는 학교, 이거 외에 다른 학교들 다 풀어보십시오. 그럼 더불어서 다른 전공 문제도 꼭 풀어보십시오. 도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경영학과 지원했어요. 그러면 경제학과의 문제 풀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사학과를 지원했어요. 그러면 고고학과의 문제도 풀어보세요.
인류학과의 문제도 풀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사회학과에 지원했어요. 예, 철학과의 문제도 풀어보세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예, 다른 학교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더불어 조금 더 붙여보자면 여러분 이게 관심도가 너무 없어요. 예, 여러분 꼭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전공에서 중요하지 않은 인재상은 어떤 것인지 예, 기본적으로 어떤 교수님들이 계시고 예, 그 교수님들의 주된 세부 전공은 무엇인지 알아가셔야죠. 여러분 그걸 준비를 해야지 그 대학에 가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자신을 객관화해서 타자할 것이라고 얘기해놨습니다. 여러분 객관화 타자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상 질문지를 만들 때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요. 저는 여기 있고요. 예, 여기 진짜 영혼을 빼가지고 여기 하나 앉혀두고요, 그죠? 여기서 볼 때 나는 어떤가?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마인드 세팅의 문제입니다. 이거 한 번만 해보시면 남이 보는 나를 스스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예상 질문지에 그런 것들을 꼭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지원학교 및 전공의 인재사항 꼭 확인할 것 홈피에 다 적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안 찾아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예, 그 특이한 전공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공식적 홈페이지 말고요. 따로 개설하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재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사이트도 많습니다. 예, 꼭 확인하십시오. 거기다 하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예, 그리고 그 전공 고유의 터미널러지를 장착하기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여러분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기 적혀있는 터미널러지 어떤 말인지 알죠? 터미널러지 용어학이죠. 여러분 텀이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래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분명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의 거래와 법학에서의 거래와 경제학에서의 거래가 똑같은 말일까요? 예,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다루고 있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 그 전공 고유의 용어들의 집결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 학문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학문 고유의 용어 체계를 알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고등학생이 그 학문 고유의 용어 체계를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똑똑해 이런 얘기일까요? 나 허세 좀 있어 이런 얘기일까요? 예, 그런 거 아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학생 정말로 우리 학문에 대해서 깊은 관심도를 가지고 탐구했네? 예, 그게 뭘까요, 여러분? 관심도와 잠재력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식인 겁니다. 여러분, 예컨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의대를 지원합니다. 예, 한의대를 지원합니다. 근데 저는 동의보감이 좋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예, 그 답변에 전혀 영혼이 없잖아요. 그죠? 동의보감 전 국민이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인이 다 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 대해서 관심이 큽니다가 아니라 그 학문의 고유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쳐다봤었어야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또 뭐라고 될까요? 여러분 법학이라면 그 법학의 고유한 용어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용어들을 써줄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가장 큰 어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팁은 저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예.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의 개념을 적극 활용할 것.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6번과 7번은 같은 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얼마나 잘 표현해낼 수 있느냐, 나의 말에 녹여낼 수 있느냐, 이게 과거의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예, 그 학문 고유의 용어들을 쓰는 것은 미래의 나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실제로 면접을 진행해 보면 예, 우리 학생들은 정말 초등 용어밖에 쓰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 영어 시간에 배웠던 것,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 그리고 사탐, 과탐 시간에 배웠던 용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예를 간단히 들어보자면 예,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전부 다 모여지는 것 같아요. 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거 있어요. 저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게 모여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고요.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A 유형, B 유형, C 유형인데 이 A, B, C 유형은 X로 전부 수렴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당연히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어려운 말 하나도 쓰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려운 말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자기의 생각을 정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술 면접 준비는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데 쓰지 않고 있는 단어들을 드러내는 것. 그게 구술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압박형 상황형 면접 노출. 스트레스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아주 다양한 스타일의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아주 다양한 학교 위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분명히 분위기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갔다 온 그 대학, 그 전공을 다니는 학생들이 정말 너무 싫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허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아주 분위기 좋고 잘 되고 이렇게 뭐 좋게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경우도 많지만 그냥 우리들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상대편이 나를 압박해 오는 거 그런 것들도 훈련을 하셔야 되고 훅 찔렀을 때 당황하지 않는 거 이런 것까지도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마지막 이건 질문입니다. 질문. 왜 대학은 구술 면접을 도입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학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평가가 없어요. 여러분 수능 간단합니다. OMR 돌리면 끝이죠. 그래서 점수를 돌립니다. 그래서 몇 등부터 몇 등까지 지원자 몇 명이야. 그럼 몇 등까지 합격했네.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다음 간단한 게 뭡니까? 논술입니다. 채점하죠. 그럼 채점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채점 점수와 내신을 결합해서 이렇게 해서 몇 등 몇 등까지 이렇게 다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구술 면접이요. 엄청 힘들어요. 준비해야 되죠. 교수님도 훈련시켜야 되죠. 그리고 시간 다 맞춰야 되죠. 몇 시에서 몇 분까지 와라 이렇게 해야 되죠. 실제로 진행해야 되죠. 교수님들이 하루 종일 하니까 뭐 힘드시죠. 그래서 또 조교들이 체크를 해줘야 되죠, 그죠? 엄청 힘듭니다. 근데 이거 왜 하냐는 거죠. 왜 하냐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진짜 알고 싶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나를 보여줄 때 나 중에서 나의 장점을 위주로 보여주는 것, 나의 단점을 최소화시키고 나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훈련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게 되는 걸까요? 결국 구술 면접에서 대학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너 똑똑해? 두 번째, 너 착해? 착해를 다른 말로 인성이라고 하겠죠.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전부 성적으로만 줄을 세우기 했더니 이 똑똑한 그룹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신문지상에 허다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 성적만으로 인재를 나타내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앞서 제가 평가지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지성과 인성의 결합. 지성과 인성의 결합이죠. 그거를 뽑기 위해서 그 힘든 과정들을 대학을 거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인성을 함께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성은 그냥 똑똑함, 인성은 좀 쉽게 얘기하죠. 뭐 착함. 이라면 이거 두 개를 결합된 거,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는 거죠. 대학들의 고민도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들의 고민도 똑똑한 사람인 동시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결합시킨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이제 대학들의 고민인 것 같은데 여러 대학 중에 하나의 대학이 그 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한인재요. 인성과 지성의 결합. 이게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모델이죠.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모델,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러내야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 적어놓은 이메일에 질문하셔도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요. 앞으로 많은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